변함없이 계속 이 파란불이 켜져 있는 양시장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늘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700여 개가 넘고요. 코스닥에서는 무려 10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지금 약보합이라는 것도 좀 신기하죠. 지수 왜곡 현상이 오히려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임순재 대표, 조범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해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빨리 만나보고 싶었나 봐요. 네, 우리 두 분과 마감에 산다 종목 그리고 오늘 시장에 눈에 띄었던 특징들을 또 OX로 빠르게 알아볼 텐데 새로운 종목 공개하기 앞서서 조범수 연구원이 지난 6월 9일에 소개해드렸던 KT 서브마린이 한 2%가량의 수익이 났습니다. 당시 어떤 키워드로 이 종목을 매수했었는지 여전히 홀딩인지 리뷰하고 할게요. 아무래도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 당시 아마 전선 수요 부분에서 좀 확장성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시간에서도 저희가 좀 LS라든지 지속적인 전선 수요가 에너지 인프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KT 서브마린 좀 올라오고 약간의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마 전선주들 전반적으로 좀 오늘 같은 날은 장에 조정에 좀 발 맞추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KT 서브마린도 이제 소형주로 좀 어느 정도 접근해 볼 법한데 차라리 이제는 좀 KT 서브마린 수익 중이시라면은 LS로 한번 옮겨 가보시는 건 어떨까? 네, LS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열사 분할 상장도 없고 네, 배당도 좋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아주 꾸준하게 좀 접근해 보실 법합니다. KT 서브마린이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동일선상으로 LS 쪽으로 한번 지켜보시고 눌릴 때마다 한번 매집해 보시는 부분으로 좀 추천 좀 드리겠습니다. KT 서브마린도 좋지만 LS가 또 찬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은 동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옮겨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투자 포인트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을 장 마감 전에 매수할지 사실 이번 주는 재미 보기가 너무 어려웠던 시장이어서 다음 주만 빨리 와줘라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 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종목인지 보겠습니다. 두 분의 마감에 산다 종목은 빙그레와 뉴가 나왔는데 빙그레 하면 뭐 여름 계절적인 수요로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게 뭔가 갈 거 없을 때 네. 이런 타임에서 계절주 같은 거 한두 번씩 봐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위험한 게요. 네. 진짜 여름에 여름 테마주 사면 정말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미리 올라갔었으면 좀 그런 생각을 했었겠는데 네. 최근 시장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 검을 좀 자주 뽑지 않습니까? 검한 자루를 좀 자주 뽑는데 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타는 것보다 잠깐 좀 이렇게 소외되어 있고 아직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특히나 뉴스플로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폭염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게 없습니다. 근데 물론 그 여름 계절주라는 부분이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제외하고도 식료품 사업을 영위하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가격 인상 전가 수혜가 또 이제 실적으로 또 찾아올 시기가 왔습니다. 네. 그 부분을 또 제외하고도 우유 인상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실적에 대한 개선의 확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도 또 확인해 보십하고 저렴한 가격입니다.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52,000원 이전에 대한 고가권 내까지 좀 안내를 드렸는데요. 좀 최근에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앞선 좀 상승 구간을 보여주다가 시장이 잊혀진 듯이 조정을 보이고 완전 진짜 잊혀져 있는 거예요. 네. 잊혀져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뉴스 플로우 뜨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 따라서 하면 요새 검에 이렇게 검이 휘둘러 맞다시피 좀 조정받으면서 잊혀져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가자 하면서 빙그레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웃으면서 가자고 했는데 한 번도 설명하면서 웃지 않으셨어요. 제가 원래 좀 잘 웃습니다. 빙그레. 어떻게 보면 여름 테마주를 너무 늦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정말 폭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됐기에 한번 네. 뉴스로 접근을 해보자 라면서 목표 주가 52,000원, 손절가 4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네. 대표님의 종목 윤대. 네, 안 올라갔죠? 요즘 콘텐츠 쪽이요. 네. 좋지가 않아요. 네, 생각보다. 그렇죠. 힘들어요. 뭐 엔터 콘텐츠가 다 좀 나쁜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뉴가 그나마 조금 강한 그런 주가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5월달 이후에 이제 닥터 차정숙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시청률이 좋아지면서 일단 주가 상승세를 조금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게 또 끝나니까 이제 다시 조금 조정을 보였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기대해봐야 될 게 이제
뭐 8월 9일 날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최대 기대작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무빙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뭐 강풀 작가의 원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그런 상황이고요. 투자비도 한 500억 이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빅텐트 작업이라서 올해 아마 가장 많이 투자되는 그런 이제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뭐 디즈니 플러스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와는 다르게 일단 흥행이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수익 배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질 수가 있고요. 어제 이제 귀공자라는 영화도 뭐 새롭게 이제 개봉이 됐고, 그다음에 다음 달에는 이제 밀수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반기 기대되는 영화도 이제 같이 좀 개봉하고 있다라는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뭐 주가 자체가 뭐 컨텐츠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동안 못 올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매수 가격은 뭐 오늘 한 7,6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한 7,500원 약간 좀 조정받는데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는 9,000원, 그다음 선절은 6,000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9,0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 드렸어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마지막 종목까지 매수를 해봤고요. 그 안에서의 특징주들 또 빠르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 안에 있는 LNF를 보도록 하죠. 삼성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평가 해소 국면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다른 양극재주들이 좀 잘 갈 때 테슬라랑 연동이 되면서 못 갔었어요. 근데 테슬라가 가니까 이제는 또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고평가 이야기 나오면서 떨어지자 LNF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과연 삼성증권의 리포트처럼 다시 돌아설 수 있는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LNF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이제 매력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다른 2차 전지주들과 좀 많이 큰 게 다른 점이라면 아무래도 좀 미국 공장 진출 부분이겠죠. 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아마 미국 공장에 진출을 못한다는 점 때문에라도 좀 저평가를 많이 받은 부분도 있었고, 또 신규 공장 가동, 또는 부담 증가, 판매 가격 하락, 또 뭐 원재료 투입, 레깅 효과 여러 가지 정말 요인들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LS와의 또 전고체 공장을 신설하는 부분, 또 미쓰비시 케미컬과 또 응급제를 함께 또 진출한다는 소식, 이 두 가지만 지속적으로 살펴보셔도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LNF가 좋은 강점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물론 테슬라 이제 인하권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도 이야기를 했지만, 테슬라와는 좀 가급적이면 저는 디커플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소재 쪽으로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LNF로 오히려 좀 뛰어 올랐으면 싶은데요. 일단 나스닥 내지 이 테슬라 발레의 흐름에 좀 흔들릴 수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매력도가 매우 높아졌다,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테슬라 주가 흐름 좋은데 오히려 디커플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또 그 레포트가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는 또 레포트가 올라왔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시장 좋을 때쯤에 항상 그 이런 매도 레포트가 갑자기 바뀌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재 쪽으로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세대 음극재 사업 진출, 저평가 벗어날까? 벗어날 것 같다라고 LNF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1.6%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SM을 볼게요. 앞서 임순재 대표가 뉴를 콘텐츠로 갖고 왔잖아요. 콘텐츠로 뉴를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엔터주들의 흐름도 살짝 쉬어가는 조정세였고, 그렇죠. SM이 또 그 안에서는 가장 덜 매력적이었어요. 네. 이번에 NCT의 또 새로운 노래가 네. 컴백이 된다고 하는데 어때요? 이 뉴스에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엔터지 조금 더 들고 가볼까요? 엔터지는 좀 더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SM이 다른 이제 엔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못 올랐었던,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뭐 급등했었던 걸 제외하면 못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NCT 드림 같은 경우 신곡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루먼 차트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할 만큼 뭐 관심도를 이제 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지난주에 이제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엑소 멤버들과의 이제 그 좀 불화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뭐 무사히 뭐 넘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SM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뭐 좋아지는 그런 내용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뭐 NCT 드림, 뭐 엑소,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여러 그룹들이 뭐 추가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 엔터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버릴 때는 아니다. SM 더 가져가 보자. 예전에 JYP 엔터는 그 스트레이키즈의 선 공개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 주문량이 앨범 판매량이 역대급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는데 SM은 사실 그만큼의 지금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들고 가보자라는 이야기. 현 구간에 2.8%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시호가 특징주로 무엇을 볼까요? 이번엔 매지온을 볼게요. 현재까지도 급등이 유지되어 있고 14.75% 오르고 있습니다. 뭔가 매지온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나왔나 하고 보니 없어요. 그런데 주가는 최근에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바이오주들이 부진한 와중에도 매지온은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올랐는지 매지온 매력적인가요, 연구원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괜찮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좀 FDA 측에서 좀 승인 이야기가 좀 굉장히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요. 매지온 같은 경우도 이제 임상 3상 그 이제 재임상에 또 들어갑니다. 이게 그 펀탄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유데나피를 좀 이전에 허가 신청을 했었는데 실패했는데 맞아요. 여기서 재미있게 보셔야 되는 점이 FDA가 임상 조건을 완화해주고 재임상까지 독려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사례가 이제 굉장히 많지 않은데 이렇게 재임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승인할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좀 임상 승인에 대한 기대감 측인 상승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 앞서가지고 또 이제 글로벌 벤처 캐피탈 이제 블루벤처스에서 500억 가량을 좀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런 발언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나오는 신약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신약이기 때문에 이번 허가만 받는다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처방이 될 수 있는 확장성이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번 임상만 재임상만 잘 좋은 결과를 비춘다면은 또 추가적인 확장성을 또 매력적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재도전하고 있는 그 재료에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나 봅니다. 매지온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최근에 우상향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범수 연구원 좋아 보인다. 여전히 O 의견 받았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풍산을 볼게요. 요즘 뭐 구리 수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리튬이다 뭐다 있었는데 구리도 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풍산이 오늘까지 한 상승 랠리가 5거래, 6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어요. 44,650원까지 올라왔는데 50일치 신고가 돌파 다시 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이제 뭐 다시 좀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구리라는 구리 가격 자체가 이제 경기가 이제 좋아지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뭐 중국의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도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155mm 포탄과 관련돼서 지금 뭐 계속 이제 국내외 업체들과 이제 포탄 공급 계약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지금 뭐 포탄이 뭐 하루에 뭐 6,000에서 뭐 8,000발 정도 지금 사용되고 있을 만큼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그만큼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만약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만약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썼던 포탄들을 다시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축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실적 관련된 부분은 한동안은 좋은 흐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폴란드에서 K2 전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가 되면서 K2에 들어가는 또 이제 포탄에 대한 그런 수요도 같이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풍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실적 개선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들고 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풍산 더 들고 가보자라고 했고 같은 이제 구리와 관련해서 이구 산업도 있는데 오늘 이구 산업의 경우에는 풍산보다 주가 상승폭이 더 컸어요. 그리고 현 구간은 10% 넘는 상승에 5,090원 장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 앞서 풍산도 좋은 소식 5를 받았거든요. 이구 산업이 풍산보다 더 매력적일 수도 있을까요? 어때요? 이게 소형주다 보니까 더 매력적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 테마성으로 좀 이제 부각이 된다면은 이런 지금 오늘 같은 시장 내에서는 대형주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지수물에 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형주들은 좀 밀리고 소형주들은 재료 있으면 튀어 올라온 다음에 검을 뽑는 윗꼬리를 달고 밀려 내려오는 형태를 계속해서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구 산업 또 아니면은 뭐 풍산 여러 가지 이제 구리, 동 이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구리 가격이 5월
5월 말부터 좀 지속적으로 한 5에서 6%가량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물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방을 했음에도 좀 상승을 한다는 게 경기 부양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점으로는 이제 제일 처음에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때 이제 이상기후, 이제 폭염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이상 징후가 지속되면서 파나마 운하에서 또 수량이 낮아져서 공급망에 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원자재들이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서 이구 산업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구 산업 동시효과 구간에서 1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들 보니까 또 반도체 관련주들도 눈에 띄었는데 그 안에 패키징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앞서 현덕의 덕분에 시간에도 언급을 했고 테크윙도 또 그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상승 유지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9.64% 크게 오르며 8,19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또 현덕의 덕분에 때 소개해드렸던 기가비스역시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 그려져 있고요. 코스피는 0.76% 내린 2,573.94포인트로 코스닥은 0.12% 하락한 875.34로 마감 준비합니다.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